피디님, 모공이 넓은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글쎄요,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이제 대부분 탄력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모공은 다른 원인 때문에 넓어집니다. 이거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막 모공 줄이려고 허튼 곳에 시간 낭비, 또 돈 낭비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공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모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는 바로 피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지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식습관, 온도, 습도, 성호르몬 등도 좌우하지만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지배적이에요. 즉 어쩔 수 없이 타고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공성 흉터입니다. 자,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막 모공을 잘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좌우 상하가 동일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넓어져 있지 않고 자세히 보면은 막 이렇게 약간의 막 각이 져 있거나 오각형, 육각형, 그리고 막 이렇게 콕 이제 깊게 찔려져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다 흉터입니다. 즉, 첫 번째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지의 양, 그리고 두 번째는 흉터. 이 두 가지가 모공이 넓은 이유입니다. 자, 근데 모공이 넓어서 고민인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 광고를 통해서 막 모공 주변을 쫀쫀하게 조여줘야 합니다. 막 이 제품을 쓰면 모공 주변에 막 탄력도가 늘어납니다. 막 이런 광고들을 보고 또 막 현혹돼서 제품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저희 병원에 20대, 30대 분들이 사실 모공으로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자,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 모공 주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진 것일까요? 20대 중반에는 사실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피부 콜라겐 수치를 보입니다. 자, 모공 주변의 밀도가 제일 높은 시기예요, 그때가. 근데 우리가 막 모공 주변에 막 탄력도가 떨어진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막 모공 에센스, 또 막 리치한 모공 크림을 막 추가적으로 보습지 위에다 계속 덧바릅니다. 모공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막 전후 사진들을 그대로 믿고요. 자, 아까 제가 모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가 타고난 피지의 양이라고 했죠. 자, 피지의 양이 안 그래도 막 많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리치하고 막 덴스한 물질들을 이렇게 덧바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공의 입구가 더 막히면서 피지들이 더 절유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화장품들은 다 모공 줄이는 데 효과가 아예 없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30대 후반, 4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모공 주변을 이렇게 원형으로 감싸는 이 콜라겐 수치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모공 주변이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렇게 원형으로 넓어진다기보다는 원형이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타원형, 그리고 이렇게 일자 형태로 바뀌면서 요랬던 모공이 나이가 들면서 요렇게 세로형 모공 형태를 띠게 되고, 이러한 세로들이 이렇게 모공별로 연결이 되면 잔주름이 되는 것입니다. 즉 30대 한 후반서부터는 이 모공에서는 화장품이 만약에 탄력도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는 물질이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그나마 모공을 좀 줄여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얼굴의 피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피지는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면 안타깝지만 나이가 한 이렇게 증가했다가 한 50에서 60대 때까지 거의 크게 감소가 되지가 않아요. 자, 가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니까 너무 건조하고 땡겨서 피지가 엄청 줄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부의 수분량이 감소되는 것이지 이제 피지의 양은 생각보다 거의 감소되지 않아요. 자, 얼굴의 피지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피지를 충분히 닦을 수 있게 세안하는 것입니다. 자,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 여드름이 심한 분들 중에 자꾸 우리가 막 물로만
이제 세안해라, 막 약산성 세안제, 순한 거 써야 한다.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실제로 우리 pH가 낮은 건 피부 장벽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우리 피지나 화장품을 닦아내는 세정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을 잡기 위해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계면활성제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래도 세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 물론 홍조가 너무 심하거나 막 아토피가 너무 심한 이런 피부 장벽이 막 약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막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는 않고, 아침에도 이제 폼 클렌저로 세안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 두 번째는 보습제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공에 도움된다, 피부를 진정시킨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자꾸 화장품들을 막 여러 겹 바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간단한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피지가 이제 기름통입니다. 피부 안에 있는 이제 기름통이에요. A라는 사람의 기름통은 하루에 1리터의 기름이 구멍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B라는 피지가 많은 사람의 기름통은 하루에 5리터의 기름이 나옵니다. 자, A라는 기름통 입구에 우리가 끈적거리는 물질이 입구를 좀 막고 있고, 또 이제 B라는 이 기름통 입구에 끈적거리는 물질이 입구를 막고 있으면 당연히 이 비기름통의 기름이 더 저류가 되겠죠. 모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피부에서 이 화장품 흡수가 어느 정도 되지만 모공 입구 쪽에 유분기가 있는 화장품들은 이 원활한 배출을 막을 수가 있고, 이것이 피지를 저류시켜서 모공을 더 넓어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습제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을 해서 빈도수를 자주 발라줘서 건조감을 극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이 교육만으로도 굉장히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라 라는 건데, 자, 메이크업이라는 우리가 피부를 커버업하는 제품들에는 대부분은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자외선 차단 물질과 함께 우리가 이 살색빛, 좀 백인이면 조금 밝은색, 흑인이면 조금 어두운 색, 이렇게 색깔을 띠게 하는 아이언 옥사이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들은 대부분 오일 베이스, 즉 기름입니다. 자, 물이라면 다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즉 피부를 이렇게 오일 베이스 성분들이, 또 이러한 입자들이 덮고 있는데, 제가 실험실에서 세안 이후에 모공 입구에서 이 화장품들의 입자들이 저류된 것을 측정해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자, 특히 약산성 세안제, pH가 많이 낮춰서 막 순하다, 이러한 홍보하는 제품들로 특히나 클렌징을 시켰을 때 못 닦아냅니다. 자, 특히 이 모공 입구에 입자 저류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하루에 메이크업을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하고 나간 다음에 이제 저녁 6시에 들어와서 바로 닦아내도 거의 한 10시간 동안 피부 표면에 이 모공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자, 24시간 중에 10시간이나 모공의 기름통에서 기름이 배어나오는 입구를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자, 피지가 저류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하루에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클렌징 오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바로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을 발라줘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클렌징 종류가 많죠. 막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클렌징 패드, 클렌징 워터, 클렌징 티슈 등등. 근데 제가 클렌징을 할 때 이 물리적인 자극이 그 어떤 화장품 자극성 물질들보다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클렌징 패드나 클렌징 티슈는 일단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클렌징 제형 중에서 기름을 가장 잘 녹이는 거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우리가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우죠. 우리가 옷을 세탁할 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데 이때 원리도 기름을 사용해서 이 옷에 있는 기름때를 흡착하는 원리입니다. 자, 오일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기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블랙헤드와 같은 피지와 노폐물뿐 아니라 파운데이션, 컨실러와 같은 대부분의 오일을 베이스로 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메이크업과 같이 피부 표면에 닦여져야 하는 기름이 많을 때는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쓰지만 우리가 맨 얼굴에 피지만 줄이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또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면 이 피부 표면에 유분기들이 너무 달아나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메이크업이 되어 있거나 코에 블랙헤드처럼 특수하게 막 피지나 기름이 많을 때 사용해 줍니다. 자, 하지만 사용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게 되므로 우리가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히알루론산은 화장품에서 접하는 성분들 중에서는 가장 물에 대한 흡수율이 높고 또 저분자량을 사용을 해야지 피부 안쪽까지 그나마 깊숙이 투과할 수 있고 또 앰플이나 뭐 세럼 등의 이 오일 베이스가 아니라 수분 베이스 제품들을 써야지 이러한 피지 발달이 많은 이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에게서 피지의 저류를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분자량의 히알루론산의 앰플 타입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습관이 성공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으로 좁은 모공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